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오늘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경철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가락공판장 부사장 이경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방송 때마다 좀 수출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요. 네. 오늘은 좀 시황 이야기 하기 전에 수출 관련 얘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많은 국내 농식품들이 좀 홍콩과 대만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난해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이번에 홍콩과 대만의 2019 소비 트렌드가 발표됐다고요? 네. 이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홍콩과 대만의 2019년도 소비 트렌드를 공개했습니다. 네. 많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홍콩과 대만의 큰 이슈는 모두 고령화, 그다음에 1인 가구, 온라인 쇼핑, 건강 등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먼저 홍콩과 대만 말씀해 주셔서 중화권을 겨냥한 좀 소비 형태 분석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홍콩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해봐야 할 소비 형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전자상거래입니다. 예. 홍콩 소비자들이 보통 보수적인데요. 젊은 연령층을 선두로 해서 인터넷 쇼핑과 그다음에 모바일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때문에 최근 홍콩의 로컬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유명 기업이 홍콩의 진출을 선언하면서 홍콩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좀 생소한 것이 있는데요. 홍콩에서는 지금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도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래도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뭔가를 해먹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이렇게 감은 잡으셨겠는데요. 네. 홍콩에도 수많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근데 면적이 작고 국내처럼 테이블이 비치된 경우가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구매한 간편 식품을 회사나 집으로 가져가서 먹어야 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과 레스토랑의 중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입니다. 네.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은 간편 식품을 판매하고 있어 그곳에서 구매한 식품을 본인이 직접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조리 도구와 공간을 확보해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홍콩 사람들의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보수적인 소비층이 많았던 홍콩이었는데 저처럼 소비에서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홍콩의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신 셀프 서비스 레스토랑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대만으로 가보겠습니다. 대만은 어떤 수출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대만은 프리미엄 유화 식품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경우는 한국과 다르게 만 7세까지 영양 보충식 개념으로 분유를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가 많지 않은 대만의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높은 품질의 분유와 이유식 그리고 간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가격보다는 안전성에 관심이 커서 무첨과 유기농, 천연재료 등에 관심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높더라도 자녀들한테 좋은 식품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 대만의 수출을 염두하고 있는 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농가 소득층들을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수출로 판로를 확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산물의 오늘 시세 흐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주목해 볼 농산물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금치와 토마토, 오이에 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월 10일 화요일 생방송 가락동 365 시작합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133톤, 과일과채 752톤, 일반 채소 4,282톤 들어왔습니다. 총 6,16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1,153톤 더 줄어들었습니다. 배추부터 보겠습니다. 354.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44.3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89.75톤 더 적게 반입됐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930원, 최고가는 3,500원, 최저가는 2,5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3,045원이었는데 오늘 시세 좀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15원 더 떨어졌네요. 2,930원입니다. 배추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세는 전반적으로 좀 낮은 상황인데요. 1월 19일 2,556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오름세를 계속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2월 8일 지난주에 3,372원까지 올랐다가 이번 주 다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2,93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 시세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배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지 폐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월 14일부터 24일 이후부터 간격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930원으로 3,000원 이하로 또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상황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무입니다. 453.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09.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늘었네요. 44톤 더 늘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9,293원이고요. 최고가는 1,500원, 최저가는 8,8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시세 9,293원입니다. 어제는 8,503원이었는데요. 어제보다 등락을 보면 790원 더 올랐네요. 무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한 달이었는데요. 1월 14일 6,749원을 기록했고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하락 상승 계속해서 반복하는 구간이 있죠. 그러다가 오늘은 상승세 나타내면서 9,29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역시 무도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시세는 낮게 형성돼 있고요. 1월 24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올해 시세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9,293원, 역시나 지난해보다 상당히 낮은 곳에 그래프가 위치해 있죠. 계속해서 시세는 낮은 상황입니다. 깻잎도 보겠습니다. 42.5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70.6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28톤 정도 줄었습니다. 깻잎 백속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평균가 15,254원입니다. 어제도 15,000원대긴 했는데요. 어제보다 시세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172원 상승하면서 15,254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지금 2월 8일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지난주 28,403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반 정도 떨어지면서 15,25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산군이요.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일단 최고가 금액부터 살펴보면 23,000원이고요. 평균가는 12,576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오늘 133.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7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43.37톤 더 적게 반입됐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7,512원입니다. 최고가는 9,200원, 최저가는 6,9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7,269원이었고 오늘은 7,500원대로 시세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243원 더 오르면서 평균가는 7,51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19일 6,454원을 기록했는데요. 이 가격은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세 나타냈다가 2월 28일 때는 또 쭉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상승세를 탔는데 2월 첫날은 9,335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다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7,51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지금 낮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1일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시세가 형성이 됐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월 1일 기점으로 상승세를 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난해와 가장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7,512원 기록했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는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시금치 충남 부여군 6,502원입니다. 다음 지역도 살펴보죠. 경기 남양주시는 5,813원을 기록했네요. 충남 예산군도 보겠습니다. 5,779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이 최고가는 12,800원, 평균가는 7,725원을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시금치 섬초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32,436원이고요. 최고가는 42,000원, 최저가는 2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35,000원대였는데 오늘 32,000원대로 등락이 좀 있습니다. 보시면 2,978원 더 하락했네요. 오늘 평균가 32,436원입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1월 24일 27,284원이었고요. 이 이후부터 상승세를 급격하게 타면서 2월 첫날 45,071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가격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또 하락을 했었고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가격 32,436원입니다. 네, 다음은 포항초입니다. 500g 상품 기준이고요. 네, 오늘 평균가 1,160원입니다. 어제는 1,288원이었는데 어제보다는 떨어졌네요. 128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섬초와 포항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보시다시피 2월 1일 첫날 2,485원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좀 하락세를 나타냈고 섬초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포항초는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1,16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금치에 대한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와 함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시황으로 살펴봤던 시금치 정말 뽑아야 하면 떠오르는 채소고요. 그리고 겨울 추위를 정말 잘 이겨내는 채소, 그야말로 네. 강인함의 상징인데요. 그래서 제철 기간을 보니까 11월부터 3월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출하가 잘 되고 있는지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부사장님, 먼저 어떤 품종의 시금치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 반입량은 지난해 비교했을 때 어떤지 한번 살펴주시죠. 네, 그 시금치는 크게 노지 시금치와 시설 시금치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품목이 골고루 반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 겨울철이다 보니까 섬초 등 노지 시금치의 경우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노지 시금치의 경우는 지금 산지 가뭄으로 인해서 반입량이 지금 30%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시설 시금치는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서 네. 전체적으로 시금치 반입량은 1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시세는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시세는 전년 동기 2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4kg 한 상자 기준으로 평균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5% 정도나 하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작년 9월 달에 강우가 심하면서 파종 시기를 9월 말에서 10월 달로 전국적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출하량이 늘었다. 그것을 큰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요. 명절 때 상황도 좀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하고 좀 비교했을 때 설 명절은 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지난주 설 명절 기간 중에는 물량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채소류가 시세가 크게 하락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부진이 겹쳐서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크게 45%까지 네. 지금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가격이 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가장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의 채소인 시금치가 설 명절 동안에 잘 됐는지 이 부분일 텐데요.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네, 뭐 가격은 크게 하락했지만 시금치는 그 우리 설 명절의 그 대표적인 또 품목으로 그렇죠, 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지금 어디서 주로 출하가 되고 있나요? 산지 상황이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예, 그 노지 시금치는 그 전남 신안과 무안 지역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시설 시금치는 500g 단 포장 출하 지역으로는 포항, 남해, 경주 지역이 되고 4kg 박스 출하는 포천, 부여 등이 있습니다. 네. 산지 상황은 지금 현재 기온이라든가 등으로 봤을 때 작업 여건 등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또 2월이기 때문에 시금치 제철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시금치의 품질 상태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노지 시금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의 그 강우량 부족으로 인해서 평년 대비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궁금한 게 또 있잖아요. 최고가를 받는 지역이 어딘가인데 아까 잠깐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어디가 가장 좀 많이 가격을 높게 받고 있고 또 원인은 왜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예, 최고가는 그 겨울철 계절답게 전남 신안의 그 비금초가 최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2월 2일 날 10kg 한 박스에 85,000원까지 시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전남 지역이 그 해풍을 맞고 자랍니다. 시금치 그 자체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향이 그윽하고 단맛이 나며 그 시금치가 그 땅의 그 옆으로 자라기 때문에 잎이 두텁고 신선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신안군의 섬초 품종이 왜 최고가를 받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전국의 시금치 농가의 출하를 위한 당부의 한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시세가 하락하여 농가분들의 그 시름이 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그 품질 관리에 그 최선을 다해서 시세에 영향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벌써 중순이잖아요. 이번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번 달 하수는 좀 소비 동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그 산지의 그 작황과 그 겨울 시금치의 그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은 물량 반입은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그 소비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이번 달 하순에 시금치 반입량과 시세 전망까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입량은 그 설 명절 기간보다 다소 감소한 일일 150여 톤 정도가 반입이 예상이 되고요. 시세는 그 특별한 소비 요인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 약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금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 중에서 과채와 과일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목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오늘 120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07.2톤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12.85톤 더 들어왔습니다. 사과 중에 부사 품종 10kg 상품 평균가 23,60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25,000원, 최저가 23,000원입니다. 어제는 28,000원대였는데요. 오늘 하락했습니다. 평균가 23,601원으로 어제보다 4,931원 하락했습니다. 사과 부사 품종 최근 30일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월 19일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 속에 45,000원대 시세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8일 기점으로 더 크게 떨어졌고요. 이후에는 비슷한 가격이 유지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23,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전년 30일과 올해 30일 비교입니다. 평균가인데요. 점선이 지난해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실선이 올해 시세인데 1월 14일부터 2월 8일까지 봤을 때는 올해 시세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2월 8일 기준으로 점선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됐고요. 올해 시세는 좀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세도 다시 오늘까지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면서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됐고요. 23,000원대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딸기입니다. 딸기는 186.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273.4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86.88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딸기 2kg 상품 평균가 13,926원, 최고가 17,000원, 최저가 1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는 14,000원대, 오늘은 13,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000원대를 밑돌고 있는데요. 이 가격이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518원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자, 최근 30일로 평균가 보겠습니다. 딸기인데요. 2월 들어와서 약간의 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22,000원대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는데요. 하지만 오늘까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3,92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역시 범위를 넓혀보겠습니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월 14일에 올해 1월 14일보다는 시세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가 1월 24일에 비슷해졌고요. 이후에 다시 지난해 시세가 올해 시세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 같이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올해 시세 13,900원대, 지난해보다는 약간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멜론입니다. 11.79톤 들어온 멜론인데요. 어제는 14.43톤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는데요. 2.632톤 반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머스크멜론 보겠습니다. 5kg 상품 평균가 46,953원, 최고가 48,000원, 최저가 46,000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 47,000원대였는데요. 약간 하락했습니다. 47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머스크멜론 보겠습니다. 1월 14일부터 볼 텐데 1월 14일 32,000원대였고요. 이후에 급격히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1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66,000원대까지 오르면서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고요. 하지만 이후에 2월 첫날 하락 흐름을 보였고 약간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고가를 받았던 기간보다는 낮았습니다. 오늘 46,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균가고요. 자, 지난해 시세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올해 시세가 나왔는데 1월 28일, 1월 말로 보면은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월 들어서면서 점선이 더 실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2월 10일 오늘 46,000원대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수박입니다. 수박은 18.55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7.75톤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9.197톤 반입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자,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어제보다 오늘 약간 올랐습니다. 평균가 34,783원, 어제보다 862원 올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보겠습니다. 1월 14일에 5만 원 넘는 시세였는데요. 이후에 2월로 들어서면서 3만 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2월의 첫날은 36,000원대였는데요. 오늘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36,75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체 산지별 수박 가격 보겠습니다. 고창군이 43,000원, 함안군이 평균가 33,136원으로 각각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보겠습니다. 11.31톤 오늘 반입됐는데요. 어제는 8.495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약 3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자, 오늘이 어제보다 하락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7만 원대 밑돌고 있고요. 6,829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30일 참외 평균가 보겠습니다. 자,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하락 흐름 보이면서 53,000원대 보였던 참외였는데요. 이후에 상승해서 완만한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월의 첫날은 78,000원, 이 기간 중에 가장 높은 시세였고요. 이후에는 하락 흐름 타면서 오늘 65,000원대 참외는 거래됐습니다. 전체 산지별 참외 가격 보겠습니다. 참외하면 단연 성주군입니다. 최고가 8만 원, 평균가 56,099원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 과채 중에 토마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 반입 물량부터 볼 텐데요. 119.2톤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09.9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반입 물량이 9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86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 19,000원 낙찰됐습니다. 자, 어제는 2286원이었는데요. 오늘과 동일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평균가 2286원입니다. 자, 이렇게 토마토 10kg 상품 가격을 봤고요. 최근 30일로 범위를 넓혀서 평균가 보겠습니다. 자, 2월의 첫날까지 1월 말부터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26,000원대 보였던 토마토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하락하면서 2만 원 선은 지켰습니다. 2286원에 토마토 거래됐습니다. 산지별로 보는 토마토 가격입니다. 충남 풍성군 2만 원입니다.
자, 이어서 전남 보성군인데요. 14,688원. 다음은 전남 영암군입니다. 21,31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영암군이 최고가 평균가 가장 높습니다. 25,000원, 21,31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에 대한 자세한 경매 상황 소식 듣기 위해서 이경화 팜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가락동에서 오늘 펼쳐질 바로 경매, 그중에서 화요일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인데요. 오늘 토마토에 대해서 꼼꼼하게 짚어줄 우리 경매사님 노래로 대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그리며 난 오늘도 쓸쓸히.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이 경매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이에게 노래로 대신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너무 감정이 흠뻑 빠지신 것 같아요. 갑자기 노래를. 네. 예, 노래 좋습니다. 잘하시죠? 아니요, 경아님께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 우리 서로 못해요. 그나저나 경매사님 네. 명절에 사실 좀 인기가 없었던 게 토마토였는데 네, 명절 그렇습니다. 역시도 분위기 참 좋았다라고 제가 지난주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네.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나요 분위기가? 예, 예전에는 그 명절에는 도마도는 거의 뭐 판매가 많이 안 됐는데 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도마도가 이제 연중 소비가 되면서 명절 밑에도 상당히 소비가 증가되면서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평년 보게 되면 거의 대목 밑에는 시세 형성이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금년 같은 경우는 대추형도 그렇고 일반 도마도도 그렇고 시세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소비가 많이 됐습니다. 네, 뭐 명절 때나 명절 전후나 분위기 좋다고 지금 먼저 전해주셨는데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네, 먼저 그 금일 그 완숙도마도 같은 경우는 약 한 48톤 반입되어가지고 시세는 그 5kg 상품 기준해가지고 14,000원에서 17,000원 형성이 되었고요. 그 대추형 방울도마도 같은 경우는 약 한 17톤 반입이 돼서 시세는 약 한 12,000원에서 14,000원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격대면은요, 그 지난해 설하고 살짝 좀 비교를 해볼게요. 네. 어느 정도의 좀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작년하고 약간 좀 다소 틀린 사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완숙도마도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조금 물량이 많은, 그래서 한 60톤이 반입이 되었고요. 시세는 금년보다 좀 하락한 그 5kg 상품 기준에서 10,000원에서 한 13,000원 그 시세가 형성이 되었고, 대추형 방울도마도 같은 경우는 금년보다 조금 하락한 약 한 1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시세도 마찬가지로 하락해서 금년보다 하락해서 12,000원에서 13,000원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좀 시세가 하락한 원인은 가장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이유가 클까요? 네,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절 끝나고 바로 그 봄방학과 겹치고 또 특히나 그 작년도에는 그 계절 과일 딸기장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좀 도마도 소비가 좀 주춤하면서 2월 말까지 좀 시세 형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자, 뭐 명절 이후 말 그대로 좀 명절에 영향을 좀 받은 건 맞고요. 네, 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뭐 작년 대비 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큰 걱정 안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좋은 품질의 토마토 올라줘야 되는데 네. 오늘 토마토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네. 준비해 좀 보면서 반입된 토마토 좀 품질 부분 점검해 주시고요. 문제되는 부분까지 함께 좀 전해 주세요. 네. 네. 일단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그 심한 한파가 왔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온화한 날씨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작년하게 좀 틀리게 올해는 그 좀 미세먼지가 좀 많습니다. 그 이로 인해 가지고 좀 일조량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도마도가 이렇게 좀 이뻐야 됩니다. 좀 이뻐야 되는데 네. 이건 좀 좋은 상태의 요거는 토마토. 거의 이제 예. 상품 도마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공가, 속이 비어 있는 공가가 발생되거나 이렇게 색이 좀 이쁘게 나야 되는데 이 착색 불량 도마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작황이 좀 부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요 견매사님 작년에요 네. 더워도 너무 더웠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더우니까 겨울에 너무 추울 것이다라고 좀 맞습니다. 우리가 바짝 긴장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걱정 엄청 했습니다. 예. 생각보다는요 그런 강추위도 없고요. 올해는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춥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 저는 떨고 있지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뭐 걱정 크게 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농가의 좀 작황 상태, 좀 산지 분위기는 좀 어떤 편이에요? 네, 일단 전반적인 시세는 양호해서 뭐 좀 분위기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 그 일조량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그 주산지
위주로 해가지고 작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고온과 태풍, 잦은 우기로 인해서 약간 좀 작황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품질은 계속해서 좋아질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품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산지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그래도 작년 대비 좀 뭐 분위기는 좋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만은 또 제값 잘 받기 위해서 우리 농가에게 좀 어떤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뭐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는 좀 반입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전년보다는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도 그 3월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 급식도 으로 인해서 소비가 좀 많이 증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약간 외식 업체에서도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시세는 지금보다 높게 형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일부 지역에서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까 착색 불량 내지는 공과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좀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오늘 화요일인데 주 초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이번 주 좀 전반적으로 토마토 좀 경락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명절 직후라 소비는 좀 다소 주춤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은 시세 또한 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보합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짚어주셨고요, 경매사님. 노래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들어가시면 돼요. 제이 그대 모습.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가락동에서의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뭐 시세가 좀 하락한 부분은 있지만요. 작년 대비 지금 월등히 시세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3월 이제 새학기가 되면서요. 또 학교 급식부터 우리 토마토가 좀 소비가 훨씬 늘어날 거라고 하니까 좋은 품질의 토마토만 좀 잘 올려 보내주신다면 큰 무리 없이 경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 토마토에 대한 경매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아 팜캐스터가 노래를 부르니까 이재일 경매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매번 기대하게 만드는 이경아 팜캐스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저희는 계속해서 토마토 얘기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일단 뭐 반입 상황부터 짚어보죠. 네, 동기간 대비 어땠습니까? 네, 그 일반 토마토의 경우 이번 주 그 토마토 반입량은 설 명절 영향으로 일일 한 120여 톤 수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네. 전주보다는 한 30%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로 봤을 때는 물량은 한 20%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입량이 지난주보다 30%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가 좀 하락 쪽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지난해 그 동기 대비 물량 감소로 인해서 시세는 그 15% 정도 오른 네.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량이 증가했음에도 5kg 그 투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000원 정도 상승을 해서 뭐 물량 대비 뭐 좋은 선방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격이 잘 형성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럼 이렇게 좀 선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작년에 그 토마토 시세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농가에서는 그 겨울작기 그 재배 면적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한 요즘 그 토마토와 관련된 그 요리 프로그램 등 그 방송에서 잦은 노출이 있는 부분도 소비에 그 한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처럼 좀 인기를 끌고 있는 토마토인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설 명절 상황입니다. 이 설 명절 동안의 토마토 시세는 지난해 설 기간과 비교했을 때 좀 어땠습니까? 네, 그 지난해에 비해서 그 시세는 15% 정도 그 상승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10kg 투품 기준으로는 그 완숙 토마토가 작년도에 26,000원에서 28,000원. 근데 그 올해는 그 6,000, 그다음에 일반 토마토는 6,000원에서 8,000원이 그 형성이 되었었는데 네. 올해는 그 완숙 토마토가 30,000원에서 35,000원, 일반 토마토는 14,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격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지금 15%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세가 변동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작년도에는 그 생산비 이하 가격으로 인해서 농가분들이 그 품종 전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그 정식 시기를 자체적으로 봄작기로 늦춰서 네. 물량을 좀 분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뭐 가격 면에서도 괜찮았고 토마토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그럼 이 설 명절 동안의 소비 상황이 뒷받침을 잘 해줬는지가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소비는 괜찮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설 명절 기간 동안 일반 토마토의 거래 물량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그 방울 대추 토마토는 그 물량이 일일 60톤 수준으로서 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울 대추 토마토의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그 설 대비 가격이 한 25%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네. 자, 그럼 일반 토마토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산지 상황도 더불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그 현재 그 출하되고 있는 것은 그 강원도 철원, 춘천 지역인데요. 거기는 지금 거의 그 마무리 단계이고요. 네. 지금 그 경주 지역에서 일반 토마토가 좀 출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소식을 좀 접했어요. 네네. 일본에서요, 얼마 전에 토마토 수확 시기를 앞당겨서 뭐 수량도 늘리고요, 품질도 더 좋게 만드는 이런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본에 있는 그 지바 대학교에서 네. 그 적산온도 800도씨에서 토마토를 조기 수확한 다음 그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저장고에 보관 후 출하하게 되면 수량성과 품질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그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지바대학교는 적산 온도가 800도씨였는데 그럼 보통은 적산 온도가 어느 정도로 유지됩니까? 네, 지금 기존의 그 토마토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붉은색을 네. 띠게 된 경우에는 적산 온도가 900에서 1000도씨 그 상태에서 수확해가지고 보관 및 출하하는 그 과정을 밟는 것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요. 지금 적산온도 800도에서 수확을 하면 사실 뭐 토마토 색도 푸르고 미성숙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품질에 좀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 적산 온도 800도씨에서 수확한 토마토를 저장고에 보관하게 되면은 설정 온도 25도씨에서는 기존보다 11일, 20도씨에서는 13일, 그다음에 15도씨에서는 7일을 더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예. 네. 또 이렇게 그 조기 수확을 함으로써 그 식물체의 그 착과 부담이 줄어들어서 수확량은 20% 이상 늘어나는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특히 그 조기 수확한 토마토를 저장고에 보관해 가지고 그 후수 숙소를 조절한 상태에서 출하를 조절한다면 수치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출하를 할 수 있고요. 네. 또한 그 신선 토마토 수출에도 유리해 농가 소득에 그 도움이 된다는 그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는 조기 수확을 하더라도 품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도 늘릴 수 있고 생산량도 늘릴 수 있다. 이런 좀 장점들인데요. 네. 좀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본의 기술 개발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광화군에 있는 농업 아카데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근교농업팀장 최연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최근에 강화군에서요, 뭐 농업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좀 토마토 관련해서 어떤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강화군은 1999년부터 농업인의 기술 향상과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서부터는 현장 위주의 실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농업 아카데미로 개편이 됐습니다. 네. 토마토 교육은 재배 형태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토마토 수경재배 농가를 위해서 심화 과정을 운영하게 됐고 올해 강화군의 토마토 재배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신규로 재배하는 농가들을 위한 토마토 일반 재배 기초 과정도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팀장님, 강화군 농업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토마토를 재배하고 다른 작물의 재배 기술도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농업 아카데미는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작목별로 15개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로는 강화 특산품인 고구마, 인삼, 토마토 등의 재배 기술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강화군에서 이뿐만 아니라 뭐 농업인들 대상으로요, 첨단 농업 육성 지원 사업을 또 펼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말씀도 해주시죠. 요거는 이제 강화군의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네. 매년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고소득 작목의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비닐하우스 설치나 내부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50농가가 지원을 받고 있고
토마토나 오이처럼 기존의 벼농사에 비해서 소득이 10배 이상 높은 고소득 작물이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농가 소득 증진에는 도움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쌀에 비해서 소득이 높은 토마토나 오이, 수박 등 고소득 작물의 재배 면적이 매년 저희 강화군에서 4 내지 5헥타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별 평균 소득도 3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예, 벼를 재배할 때는 평당 소득이 3,000원 내외인데 반해서 토마토나 오이는 평당 소득이 5만 원에서 6만 원 내외로 그 경작 면적이 작은 농가들은 평당 수익이 많은 고소득 작목을 재배해야 소득 증진을 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양한 여러 사업들이 소득 증진까지 도움이 된다니까 참 좋은 상황인데 좀 앞으로 또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을까요? 강화는 지금 이제 첨단 농업 육성 사업을 통해서 토마토 재배 농가의 시설을 좀 더 현대화시키고 시설 재배 면적을 또 확대하고 또 농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서 그 고품질 토마토가 생산이 되도록 하고 또 농가들이 공동 브랜드 사용을 권장해서 새로운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은 사실 좀 강화군의 토마토가 농민들이나 일반 소비자에게는 낯선 감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 토마토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강화에서 이제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토마토는 크게 완숙 토마토와 이제 방울 토마토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 강화군은 토마토 재배가 70% 이상 이제 방울 토마토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요. 토마토는 이제 광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인데 강화는 일조량이 많고 또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은 토마토가 생산이 됩니다. 또 주변에 공장이 없고 또 농업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청정한 토마토가 생산이 되겠습니다. 뭐 강화도가 유적지도 많고요, 관광 명소도 많아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 방금 말씀하신 강화성 토마토도요, 꼭 강화도 명물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가락동 365에서 다뤄보기도 했지만 부산 대저하면 또 대저 토마토가 떠오르듯이 네. 지역 대표 작물이 있다는 게 농가뿐 아니라 또 우리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강화군의 토마토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사장님, 이번 달 하순에 일반 토마토의 소비 동향은 좀 어땠는지,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체적으로 토마토의 소비 추세가 유럽종으로 좀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토마토의 소비는 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품종 개량을 좀 많이 해가지고 당도 면에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토마토와 유럽종 토마토의 경계가 좀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달 하순에 이 토마토 반입량이나 시세는 좀 어떨 걸로 예상하세요? 네, 출하 산지가 옥포, 경주, 보성, 광양 이런 쪽으로 산지가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입량은 꾸준히 늘어날 것 같고 시세는 지금 봄방하고 맞물려 가지고 네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오늘 토마토 이야기를 해봤는데 시세 가격이나 또 소비 상황도 원활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우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농산물은 바로 오이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이 반입 물량을 체크해 보면요. 네,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계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황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은 어땠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화 팜캐스터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자, 오늘요 가락동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작물은요 바로 봅시다. 자, 바로 오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높게 보여주세요. 야, 보니까는 침이 뾰족뾰족한 게 말 그대로 진짜
보기만 해도 아삭한 식감이 느껴지는 그런 오이인데요. 변매사님 좀 어떤가요? 지금 뭐 오늘 화요일장인데 전반적으로 좀 오이 분위기 살짝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오이 전체 반입량은 어제 같은 경우는 320톤 출하가 됐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줄어가지고 143톤 출하가 됐습니다. 그 시세 같은 경우는 치청 같은 경우는 24,000에서 28,000원 어제랑 비슷하게 형성이 됐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매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제보다 5,000원 하락한 48,000원에서 55,000원대 이렇게 형성이 됐습니다. 네. 5,000원 정도 좀 하락한 모습을 띠고 있긴 한데요. 우리가 좀 한 작년하고 동기간 대비 비교를 해보자면은 좀 어떤 분위기예요? 예, 백신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간 대비 한 5,000원 정도, 그다음에 흑침 같은 경우는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다음에 치청 같은 경우도 한 5,000원 정도 작년보다 약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가격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가격 하락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변매사님. 네. 좀 재고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재고는 네. 한 어느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네. 예, 전체 물량의 한 20% 정도가 지금 재고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 정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소비가 좀 원활히 잘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예, 아무래도 명절 이후에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좀 소비가 좀 그런 대로 활발했는데 네. 어제부터 조금 우측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예. 어제부터 조금 위축된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오이가 안 좋다 이 부분은 아니니까요. 예, 예.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이 이렇게 좀 이쁘게 들고 오셨는데 예, 예. 지금 현재 가락동에 반입되는 품종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품종이 요게 이제 백친 계열이고 네. 요게 이제 가시가 요 까만 게 흑친 계열인데 지금 이게 백친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하고 충청도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되고 있고요. 요 흑친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냥 딱 봐도 똑같이 생겼는데 백침, 흑침 이렇게 딱 그냥 백흑이 예. 구분이 예, 되는데요. 흑친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시가 좀 까맣고요. 네. 저기 백친 같은 경우는 좀 연한 색깔이 납니다. 아니 품질은 어때요? 맛은 똑같아요? 어떤 예, 차이예요? 맛은 이제 그 크기는 이제 백친 계열이 크고 그 아삭한 맛은 이제 흑친 계열이 좀 아삭한 맛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반입되는 이제 가락동에 반입되는 오이들 그런 품질은 좀 양호한 편. 요 정도 지금 반입된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지금 많이 양호해진 상태입니다. 네. 사실 뭐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뭐 올해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네. 얼마나 추울까? 네. 강추위가 온다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걱정들이 많았는데 큰 추위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좀 산지 분위기는 어떤지 농가 상황 좀 짚어주세요. 네. 예, 겨울은 좀 날씨가 좀 춥더라도 낮에 해가 충분히 작물이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저녁에 좀 그래야 생육이 좋아지고 품질도 좋아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치고는 좀 포근한 날이 많았지만은 흐린 날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해가림 현상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좀 오이가 좀 가늘어지고 생육도 조금 더뎠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추위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었지만요. 우리 경매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조량 부분이 좀 이게 가장 이게 예. 가장 걱정. 미세먼지가 이제 그만큼 이제 예. 영향을 고스란히 우리 농작물에게 좀 주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좀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가장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일단 시세 부분이겠죠. 예, 아무래도, 예. 도움 대신 어떤 말씀 좀 전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날씨가 올 겨울에는 좀 포근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기습한파가 이제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거 작업한 후에 오이가 얼지 않도록 보관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강추는 없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좀 약한 작물이다 보니 네. 우리가 좀 얼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얼지 않도록 어떻게 좀 이불이로 덮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 요즘 같은 날씨면은 그 하우스 안에만 잘 보관을 해놔도 이제 밖에 내놓다든가 그렇지만 않을 해도 괜찮습니다. 요즘.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소비가 좀 원활히 잘 돼야 됩니다. 예, 예. 겸해서 하나 딱 오이 들고요. 네. 백으로 할까 흙으로 할까요? 백침으로 그냥 턱 부러지는 그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아, 아삭하게. 예, 예. 하나 둘 좀 높이 들고 하나 예. 둘. 예. 네. 하나 둘. 아우 속 좀 보여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왜 우리 그냥 사실요 갈증 날 때 또 오이만한 게 없고요. 예, 맞습니다. 요맘때 오이 소박이 해놓으면 또 이게 또 별미거든요. 예, 예, 예. 네, 좀 하실 줄 아세요 오이 소박이는? 할 줄은 모르고 맛있게 먹을 줄만 알잖아요. 예, 우리는 잘 먹잖아요. 그냥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이 향이 이렇게 올라와요. 지금요. 굉장히 네. 향긋한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좀 소비가 좀 약하다 보니 말 그대로 오이 소박이도 좋고요. 오이 관련된 요리 좀 많이 해서 드시면 좀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주 좀 오늘 화요일인데 어떻게 좀 경매 상황 흘러갈지 전망 살짝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다음 주가 이제 화요일 날이 정월 대보름이다 보니까 이번 주는 아무래도 소비 자체가 건나물, 보름나물 위주로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이 같은 경우는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시세도 좀 약보합세로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전해주신 대로 좀 정월 대보름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예, 예. 네, 화요일이다 보니까는 좀 관련된 좀 농산물들이 좀 많이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하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고 좀 맞춰서 출하해 주신다면 무리 없이 경매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오이경매사 김모식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프로그램에 좀 기계나 오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좀 매끄럽지 않았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경매 상황 먼저 들었고 이제는 경매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143.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320.4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77톤 정도 더 줄은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5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4,106원,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21,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24,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어제보다 3,472원 더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31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9일 이후부터는 지금 상승세를 보였죠. 2월 첫날 41,250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그 이후는 다시 하락됩니다. 오늘도 또 조금 더 떨어지면서 24,1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지금 좀 그래프의 차이가 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1월 14일부터 1월 24일 때까지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요. 그 이후엔 또 상황이 바뀌었었습니다. 올해 시세가 더 높아졌다가 2월 8일 기점으로 다시 상황이 역전되면서 오늘 24,106원, 그리고 시세는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경북 상주시가 12,69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대전 서구 22,180원에 기록됐고요. 네, 전남 고흥군도 보겠습니다. 26,58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와 평균가 고흥군이 가장 높았네요. 최고가 34,5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26,58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백다다기 오이 경매 시황을 살펴봤는데요. 또 오이가 정월 대보름 앞두고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사장님, 이번 달 백다다기 오이의 반입량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예, 작년도하고는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작년에는 추위가 지속되면서 물량이 주춤했다면 올해는 포근한 날씨가 많아지면서 많지만은 미세먼지 등 해가림 현상이 자주 생겼습니다. 네. 따라서 물량이 작년보다는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시세는 좀 어땠습니까? 백다다기 오이 같은 경우는요? 시세는 조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8kg 기준 백침은 53,000원에서 6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흑침은 3만 원에서 4만 3천 원까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가격은 백침은 5,000원, 그다음에 흑침은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약한 게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락한 이유도 궁금한데요. 왜 그런 건가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특수로 소비가 좀 꾸준했던 반면에 올해는 전반적으로 소비 둔화로 소비 둔화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 오르고 내림하는 그런 현상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소비가 약간 얼어붙으면서 우리 농산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 달 하순에 백다다기 오이 소비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명절 이후 지금 정월 대보름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한 지금 방학들이 봄 방학이 있기 때문에 소비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개학하는 시기인 3월 초순부터는 소비가 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3월 초는 네. 돼야지 소비는 활발해진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백다다기 오이 이 반입량이나 시세도 좀 잘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까지는 반입 물량이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2월 마지막 주서부터는 공주 지역의 봄오이가 출하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좀 물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세는 약 보합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다다기 오이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취청오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반입되고 있는 취청오이가 앞서 짚어봤던 백다다기 오이와 비교했을 때 이 반입량의 비율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오이 그 전체 반입량 중에서 그 백다다기 오이가 80%, 취청 오이가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백다닥의 오이가 80%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달에 이 취청 오이 같은 경우는 반입량이나 시세 또 어떻습니까? 네, 그 취청 오이 역시 그 작년하고 그 반입량이 비슷한데요. 네. 가격은 10kg 기준은 24,000원에서 28,000원대 그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작년보다 5,000원 정도 약하게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취청오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이유에서 하락하고 있습니까? 그 명절 전에는 백오이가 상승하면서 네. 취청오이도 같이 상승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명절 이후에는 이제 소비 감소로 인해서 지금 약보합세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와 가격에 좀 변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데 좀 오이 소비 상황이 설 명절에 좀 어땠는지 이 내용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설 명절 오이 소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네. 특히 명절 전서부터 그 소비가 증가했고 증가하면서 반입 물량은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백오이 18kg 기준 75,000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그 형성이 되었고 네. 취청오이도 10kg 기준 33,000원에서 38,000원까지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뭐 정월 대보름 앞두고 또 따뜻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취청오이도 이번 달 하순에 반입량과 또 시세 좀 전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취청오이 반입량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시세는 그 학교의 그 봄방학 등 그 식자재 납품이 감소하면서 약보합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참 이렇게 최근 날씨만큼이나 소비도 좀 얼어붙어 있는 형국인데요. 하루빨리 날씨부터 소비 상황까지 농촌 경제에 따뜻한 봄날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부터 살펴보죠.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58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3,770원, 최저가는 1,490원에 판매된대요. 깻잎 1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1,843원이고요. 최고가는 2,960원, 최저가는 1,400원의 소매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금치 1kg 상품 기준 평균가 4,710원에 판매됐네요. 최고가는 6,320원, 최저가는 3,300원입니다. 열무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291원, 최고가는 3,370원, 최저가는 1,164원에 판매됐고요. 오이 취청 오이, 그러니까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1,332원입니다. 최고가 14,200원, 최저가 7,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824원이네요. 최고가는 3,660원, 최저가는 2,0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후지품 좀 보겠습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4,516원, 최고가는 33,000원, 최저가는 12,480원에 판매됐고요. 딸기 100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1,076원입니다. 최고가 1,500원이고요. 최저가는 890원에 판매됐네요. 네, 멜론 한 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겠습니다. 평균가는 1,847원이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8,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이어서 축산 소매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908원, 어제보다 떨어진 가격에서 판매됐습니다. 자, 다음은 한우 불고기입니다. 100g 기준 2월 10일 화요일 오늘 4,297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 삼겹살입니다. 같은 기준입니다. 1,684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서 판매됐습니다. 자, 다음은 돼지 목살입니다. 2월 10일 화요일 오늘 1,634원, 역시 어제와 같은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오늘도 약간 쌀쌀하긴 했습니다만 당분간 한파순의 추위는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가장 또 큰 걱정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맞아요. 예. 네, 미세먼지도 있고요. 지금 뭐 건조특보가요. 이 지형식 연일 확대되고 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도 좀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물 좀 자주 드시고요. 체내 수분 섭취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농산물 많이 좀 드시면서 좀 네. 건강 회복에 계속 힘을 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공판장의 이경철 부사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방송에서 대파와 감귤 그리고 마늘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대표하는 방송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같은 시각 내일 오후 7시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